자, 안녕하십니까. 자,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부모님께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내가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물어보시고, 제가 이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추가 모집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시에 모두 불합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 있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정시를 만약에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포기 시점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가 되어지냐면, 추가 모집에서 정시를 포기하는 시점은 2월 19일 이전에 반드시 정시 등록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지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18일 정도까지는 정시 등록한 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시고 환불을 받으셔야만 20일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22일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다. 이거기 때문에 18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포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시에 대학을 합격을 했어. 근데 그 대학을 과연 포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가장 많아요.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이나 학생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이걸 정말 포기하면은 내가 과연 추가 합격에서 붙을 수 있는 건지, 포기했다가 추가 합격에서 완전 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추가 모집에서 과연 만약에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정시를 포기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돼요. 추가 모집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상위권의 학교라고 한다면 어느 학교냐면 건국대학교나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 정도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전년도에는 건국대학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동국대학교, 홍익대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동국대, 홍익대 이하의 대학은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합격한 학교가 동국대, 홍익대 이상의 대학이거나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를 붙은 학생이 만약에 이번에 정시 원서 지원을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갈 대학이 없어요. 갈 대학이, 물론 내가 재수를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라면 건국대나 동국대나 홍익대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 원서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원서를 쓰신다면 재수를 생각하시는 조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뽑는 인원과 학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격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만약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상의 대학에서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냐면, 내가 만약에 합격한 학교가 이렇게 라인을 잘라서, 자, 충남대, 충북대 이하의 대학들, 다시 말하면 부경대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학들 있죠. 지방권에 있는 대부분 대학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을 만약에 합격한 학생들, 일반 대학을 만약에 합격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셔서 다 붙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의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는 미충원 비율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충원 비율이 많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들이 실제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의 모집 인원이 서울권 같은 경우는 뭐 1명, 2명 정도, 아니면 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봤자 20명, 30명,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 많은 인원, 많은 학과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방의 일반 대학을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근데 그 합격한 게 너무 높은 점수대에서 낮은 거를 노려서 붙은 곳이 아니라 적정한 정도에서 원서 지원을 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결국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한 대학에 하나만 원서를 쓴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원서 지원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원서 지원의 폭을 넓히면 되는 거죠. 큰 폭으로 원서 지원의 폭을 넓혀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적정 지점 아래에서도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불안 요소들이 그만큼 해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이하의 일반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최초 합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합격으로 1차 단계에서 붙으신 분들, 점수 차이가 많이 격차가 나지 않은 분들은 제도전을 노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합격의 단점은 그거죠. 어떤 거냐면 모든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재 붙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 라고 한다면 그냥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컴퓨터공학과인데 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붙었어. 근데 만약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면 이 추가 모집에서 컴퓨터공학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미충원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학이 만약에 이 정도 대학에서 만약에 원서를 쓰시는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붙은 학교가 전남대, 전국대처럼 국립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만약에 내가 붙었어.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상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죠. 붙으신 분들이면 당연히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서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을 노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붙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폭을 넓히시면 돼요. 국립대에 원서를 쓰면서 서울 수도권의 원서 지원을 노리시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원서 폭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이 정도에서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에 만약에 원서를 지원해서 붙었는데 이 성적으로 해서 추가 모집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서울권의 대학을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인 동국대나 세종대학교나 국민대나 이런 학교들이 전체적인 정시 모집에서는 아주 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자면, 추가 모집에서는 세종대가 쉽게 말하면 연고대야. 세종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쪽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성적대들이 되게 과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낮은 성적대에서 급격하게 성적을 끌어올려서 붙이기를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성적이 높지 않고, 근데 그 성적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이거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실제 서울권의 대학과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태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등록을 포기하고 원서를 써서 여기 붙지 않을까라고 원서를 쓴다면 이 중간 점수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수대가 370점인데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340점이야. 340점으로 370점대 학과를 붙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350점에서 360점대 모든 학생들이 여기를 같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추가 합격의 원서를 노리신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내가 만약에 340점을 맞은 학생이 350점대 학과를 노리시게 된다면 추가 모집은 틀림없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모집이 뭐 이런 얘기를 지방의 일반 대학이나 국립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엄청 화가 나실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추가 모집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인원 변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뽑았던 인원이 약 10,000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2021학년도 가가지고 갑자기 추가 모집의 인원이, 선발 인원이 7,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겠지만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은 모집 인원과 대학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되어질 가능성은 뻔한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추가 모집은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들은 원서 지원을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을 노리시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나 동국대나 홍대 정도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등록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거나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학교이거나 지방에 있는 하위권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등록을 다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포기해도 어차피 추가로 붙어요. 근데 추가로 붙고자 하는 대학이 만약에 여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금 현재 붙어있는 상태다. 여기에 붙어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서 지원은 어차피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폭넓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붙은 대학 정도의 대학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를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내 성적이 이만큼 되어지는데 정시 등록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 원서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보면 제가 거기다 대고 포기하셔야 됩니다라고 1대1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위험하죠. 그렇죠.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추가 모집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모집 인원과 학과의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사실상 지금 붙은 학교보다 나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런 것들이 100% 모든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디 붙었는데 등록을 포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어려워요. 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가 모집은 우리가 이제 지금 날짜가 아직 확정이 되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월 22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공지가 되어져 있고요. 하이포입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2월 20일서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시에 원서를 쓰셔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차피 추가 모집으로 가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등록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18일 이전에, 가급적 그 이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하셨다가 또 깜빡 잊으셨다가 나중에 추가 모집 일정으로 들어가서 그때 가서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려고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더 두셨다가 추가 모집 지원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